독일은 오랜 기간 일본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독일 교민이 트위터에 남긴 말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한국인들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봄이 되면 펼쳐지곤 합니다. 바로 일본에서 심은 벚꽃 약 1만 그루가 독일 베를린 거리를 수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독일에 투자해오며 독일과 밀접하고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는 일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 지방의 큰 도시들인 뒤셀도르프에서도 본에서도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며 일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것은 독일의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에 가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다양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했으며 그 가운데 자국의 좋은 이미지도 독일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일에서 받는 평가가 일본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영국 BBC의 조사에 의하면 65%의 독일인이 한국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인들이 크게 놀랄 만한 조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독일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사에 관한 독일의 태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가장 투명하고 경제 시스템이 좋은 독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은 나쁜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등 경제적 지원에서도 고마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은 한국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17%로 생각보다 매우 적은 숫자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정반대로 한국은 독일의 경제적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 독일을 경제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떠오르는 독일을 위협하며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생긴 국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28%만이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한국과는 대조되는 이미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독일이 아시아를 보는 이미지 대부분은 일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독일 언론 역시 많은 동북아시아 관한 뉴스나 자료는 일본의 언론사를 통해 아시아를 조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세하고 좋은 점을 중점적으로 알게 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일본이 많이 투자를 했으니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독일의 긍정적이던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옹성 같던 편견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투명하며 의료 시스템에서 독일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독일의 언론 슈피겔은 하루가 멀다고 한국이 어떻게 이 사태를 초반부터 지금까지 컨트롤해야 하는지 조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다 같이 잘했다고 말하지만 독일 언론들은 거의 메인 기사로 한국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봉쇄하지도 않고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국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나온 말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정반대로 불투명한 정보로 일본에 있는 독일인이 안전을 위협받는다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SNP에 인터뷰한 도쿄 국제대 교수는 독일이 일본 당국 대처를 보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정보 은폐는 독일 성향상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독일 당국은 전문가들 수십 명을 한국에 파견해 상황 대처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일 시스템을 배운다고 왔지만 오히려 우린 알려줄 게 없다, 한국에서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의 그다지 좋은 평판이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한국은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을 독일에 공개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과거 한국 경제를 지원했던 은혜도 갚는 동시에 독일에서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국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은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 유럽 전체를 돕고 있는 선순환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연합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이번 일로 한층 개선되었다면서 한국은 미래가 밝다고 평했습니다. 트리얼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C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휘청거리고 있으며 취약한 사회 경제적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특정 기업과 산업이 대표 기업인 경우에는 더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판 로이터 통신에서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특집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타 자동차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마지막 대표 산업과 기업인 토요타 자동차의 실적과 전망을 통계로 시장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발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생산 쇼크, 자동차 산업의 부진 제목의 긴급 칼럼에서 일본의 경제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6월에 발표된 5월 광공업 생산 통계에서 자동차 산업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23.2%,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1.2%의 생산 데이터는 눈을 가리고 싶은 참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이 일본의 대표적인 국가 총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자면 토요타 자동차가 전년 대비 61.2%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협력회사가 문을 닫고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C19가 길어지면서 토요타 자동차의 어려움은 해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로 끔찍한 일본 경제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 트럭을 생산할 정도로 기술력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는 완전히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GM의 군용 트럭을 일본 토요타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하면서 졸지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GM으로부터 자동차 생산 기술까지 공짜로 얻으면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주문까지 받아가면서 급성장한 거죠. 지금 토요타 자동차는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소니와 파나소닉의 핸드폰과 가전제품이 최고다 라는 이상한 자부심으로 토요타 자동차를 최고로 치고 독점 기업처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타 자동차는 한국의 몇 배나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토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토요타 자동차의 폭망은 생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장면인 거죠. 그런데 C19로 토요타 자동차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1.2%로 생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협력회사 등의 파급 영향은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협력회사 등 연계산업 저변이 넓다 보니 설비 투자 관련 생산용 기계공업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1.6%, 자동차 조명기구 등 전기전자통신산업이 마이너스 23.3%, 타이어 등 기타 산업이 마이너스 23.3%의 완패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토요타 자동차가 살기 위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거나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이 C19 사태가 계속 길어지고 최종 전파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토요타 자동차가 제일 먼저 미국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희망은 불투명하고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내수 시장인데 일본의 경제 구조상 내수 시장은 더 암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내수 시장은 비제조업 분야인 서비스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50%가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C19 사태로 여행 산업 등이 위축되면서 회복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업태나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년간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일본 소비자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를 줄이는 방어적 심리가 강해지면서 한 대당 수백만 엔씩 하는 자동차 등의 판매 부진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구조 개혁만으로도 버틸 수가 없다. 제3차 추경 예산 편성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쉽게 망할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판단으로 폭망의 길을 앞당긴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살리기 위해 앞으로 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분명히 악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 길을 골라서 선택했으니까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폭망하게 된 산업을 찾아보면 전자산업과 조선산업 등 아주 차근차근 말아먹은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엘피다가 파산을 신청하고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폭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LCD 산업을 살려보려고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 엄청난 적자로 공장까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 등 항공산업의 포부를 가지고 출범한 스페이스 제트 사업도 1조엔 약 11조 원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완전 포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2013년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싱가포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다가 갑자기 두동강 나는 사건이 생기면서 폭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결국 지금은 겨우 중국에 붙어서 한국의 발목을 잡아보려는 꼼수 부리는 정도로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자산업은 세계 시장에 명함 한 장 못 내밀게 되었고 조선산업 등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산업이 토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위태롭게 생긴 것입니다. 위기에는 공룡이 가장 먼저 넘어집니다. 특히 토요타 자동차는 확고한 내수 시장을 독점 기업처럼 석권하면서 그나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 주력 업종인 일본 시장이 위축되면서 개인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한국의 몇 배나 되는 내수 시장으로 키워온 일본 경제가 축소되면서 토요타 자동차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위기는 일본 경제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이미 왔다고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수많은 생명을 가볍게 여긴 일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일본을 하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